오늘 저희 촬영 장소가 치킨 냄새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히 촬영 소품으로 준비했는데요. 요즘 장안의 화제인 반값 치킨과 한 프랜차이즈 치킨을 각각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용기가 다르니까 구분이 가는데, 만약 같은 그릇에 담아놨다면 뭐가 반값 치킨이고 뭐가 프랜차이즈 치킨인지 육안으로는 좀 구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자세히 보니까 이 색깔 등의 차이는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제가 한 조각 먹어 보겠습니다. 맛있는데요? 진짜 모르겠는데? 점심때쯤 이걸 사왔으니까 이 촬영 시간이 저희가 빠르면 오후 3시 반, 보통 4시에 촬영하잖아요. 한 3시간 정도 지났지만 아직 바삭하고 맛도 짭조름하고 저는 일단 맛이 괜찮습니다. 그럼 이 프랜차이즈 치킨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맛있네. 확실히 이 회사 프랜차이즈 특유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닭이 크고 좋은 기름 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퍽퍽할 줄 알고 먹었는데 되게 부드럽고 아무튼 이것도 맛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먹방을 좀 찍었는데요. 일단 둘 다 괜찮아요. 치킨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치킨 좋아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직접 먹어보면 마트 치킨 또 프랜차이즈 치킨하고 이 차이는 분명 있어요. 그래도 딱히 난 이것만 먹을 거야 이 정도로 호불호가 갈리는 맛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적인 입맛의 치킨 소비자라면 맛과 품질의 차이가 없다면 뭘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의 문제일 뿐이지 딱히 선호도에 따라 이건 먹고 또 이건 안 먹는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소비자 기호나 별도의 제품 선택 변수가 없다면 가격 차이에 따라 내가 치킨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실 텐데요. 오늘 궁금해 시간에 다룰 아이템, 최근의 반값 치킨 열풍은 전적으로 가격 변수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값 치킨 열풍의 배경, 가격 결정 구조,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의 대응, 소비자 선택권, 치킨값에 유독 민감한 이유 등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며 한 일주일 만에 사라졌던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형마트에서 모습을 감췄던 이른바 가성비 치킨이 고물가 시대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홈플러스가 지난 6월 처음 선보인 6,990원짜리 당당 치킨이란 이름을 달고 말이죠. 당일 제조, 당일 판매 원칙으로 매일 30에서 60마리 수준만 판매하는 마트에서 직접 만든 치킨인데요. 3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고물가 속에 초저가 전략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값싼 치킨을 사려고 대형마트를 찾아 일찍부터 줄을 서는 얼리 어닥터가 되어야만 했고요. 치킨 매대 앞에는 쇼핑카트 부대가 100m에 이르는 긴 줄을 이루고 있는 진 풍경도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오픈런으로 구매한 치킨을 재판매하는 그런 글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홈플러스가 내놓은 반값 치킨에 대한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가세하며 초저가 치킨 시장의 파이를 급속도로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의 호응을 등에 업고 이제는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으며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을 펼치고 있는데요. 반값 치킨의 인기 요인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가격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치킨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보니 소비자가 지갑을 당연히 여는 거겠죠. 반대로 이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입니다. 프랜차이즈들은 이 반값 치킨이 사실상 미끼 상품이라며 통큰 치킨대와 같은 논리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지만 더는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에 이 가성비 제품에 대한 이 소비자 선호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대형마트는 이 치킨을 5,000원에 또 6,000원에 팔아도 과연 남는 걸까? 크던 작던 이익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이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얼마나 이익이 남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6,000원대에 팔아도 이윤이 남는다는 게 대형마트 측의 설명입니다. 재료를 대량으로 사서 가격을 낮추고 배달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또 마트에서 직접 파는 단순한 유통 구조 덕분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럼 얼마나 남기는지도 따져봐야겠죠? 우선 닭고기는 중량에 따라 이 500g 내외의 가장 작은 5부터 최대 1.7kg에 이르는 이 17호까지 나뉩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은 대개 이 10호 닭을 쓴다고 해요.
무게로 따지면 이 900g에서 1kg 정도 나갑니다. 치킨 가맹점은 이 시포닭을 육가공업계 마진, 또 운송비, 본사 마진 등이 더해진 5,000원에서 6,000원대에 받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이보다 100에서 200g 정도 덜 나가는 닭을 3,000원에서 4,000원대에 받아요. 마트는 이 닭을 튀기고 포장하는데 마리당 1,500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해요. 치킨무와 소스 값은 물론 별도로 빼고요. 그럼 이 순수하게 닭을 사서 튀겨 포장해서 이 판매하기 전까지 이 들인 비용만 4,500원에서 5,500원이라는 거죠. 당당 치킨 판매가가 6,990원이니까 부가세를 빼면 최소 800원에서 최대 1,800원은 남는 겁니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이 정도 마진이 분명 크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1,000원을 남기건 100원을 남기건 이익이 난 건 분명하니까 이 대형마트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싼 값에 이 치킨 상품을 내놓으며 이 초저가 치킨 전쟁을 벌이자 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요즘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와 이 대형마트 간 유통 구조가 엄연히 다른데 이 마치 프랜차이즈 업계가 홍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 치킨 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워낙 팽배한 상황이라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말 그대로 벙어리 냉가슴인 그런 상황입니다. 마진을 챙겨도 적당히 챙겨야지 이 대체 얼마를 남겨 먹는 거냐, 뭐 이런 소비자 비난이 거세졌기 때문이겠죠. 아울러 이 반값 치킨 열풍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이 프랜차이즈 치킨 값이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가격 형성 구조가 낱낱이 까발려진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도 역력합니다. 그럼 이 소비자들이 치킨 한 마리 먹으려면 최소 2만 원은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앞서 프랜차이즈 치킨은 시포닭을 쓴다고 했어요. 업계에선 보통 이 시포닭이 가장 육즙이 많으면서도 쫄깃하고 또 먹을 때 식감도 부드러워서 구이나 튀김용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 시포닭을 본사가 가맹점에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에 넘깁니다. 물론 시포닭은 생닭이 아니고요. 농장에서 이 1,700원 정도의 육가공업체에 넘기면 가공업체가 닭을 또 다듬고 염지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를 3,000원대 납품을 받는 겁니다. 본사가 이걸 다시 부위별로 재차 가공하고 포장해 가맹점에 이 5,000원에서 6,000원에 넘기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 중간에 닭을 넘기는 과정이 포함된 것 말고는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문제는 이 부가 비용이 이 다음부터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마다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뭐 튀김 오일부터 치킨 무는 물론이고 소스 등 기타 양념에 이르기까지 원재료비가 더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순수하게 프랜차이즈 치킨이 만들어지기까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칠게 계산해 10,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최종 소비자 가격은 아니에요.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이 인건비도 있고 임대료도 있을 테고 본사가 수시로 실시하는 이 각종 프로모션 이벤트 마케팅 비용도 있죠. 보통 웬만한 프랜차이즈 치킨 값이 1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여기에 몇 년 전부터 논란을 낳아온 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치킨 값에 또 녹여야겠죠. 이게 또 보통 3,000원 정도 합니다. 이런 비용까지 두루 반영한 값이 우리가 동네 치킨 가게나 이 배달 플랫폼으로 치킨 시켰을 때 지불하는 가격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 치킨 한 마리 사려면 2만 원은 줘야 한단 말이 딱히 틀린 말도 아닌 거죠. 단순히 가격 구조만 놓고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 마트를 방문한 손님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별도의 광고나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이는 치킨 프랜차이즈와 비교해 분명 제품 판매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해요. 같은 논리로 이 치킨 프랜차이즈는 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이 톱스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이러한 광고 마케팅 비용은 결국 최종 상품 가격에 포함되는 구조인 만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단순히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억울한 건 가맹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원가나 부가비용, 세금 등을 빼더라도 남는 게 많지 않아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결정 구조라면 점주들은 아무리 많이 남겨봐야 몇천 원 정도 남기거든요. 결국 이 두 치킨 간의 가격차, 염지한 닭을 튀기고 난 후 각종 부가비용 유무에 따라, 더 정확히 말해 이 비용폭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비용 증가폭은 제품 원가, 인건비, 임대료 같은 부분, 또 본사가 가져가는 목, 크게 이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가, 인건비, 임대료 등은 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본사가 점주한테 떼가는 몫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폭리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업체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발표하는 실적 발표 자료를 토대로 가늠해보면 분명 적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분명한 건 이 소비자들이 치킨 하나 시켜 먹더라도 예전엔 이런 부분을 잘 안 따졌지만 최근 이 반값 치킨 열풍으로 치킨 가격이 결정되는 이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반값 치킨 열풍이 10년 전 통큰 치킨 때와 다른 점은 이 당시 치킨집 주인과 유통 대기업 대립 구도가 부각됐었다면 지금은 이 먹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의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치킨 값은 얼마가 적정한 걸까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치킨 정도가 아닐까요? 소비자들은 단지 치킨을 납득할 수 있는 가격에 먹고 싶을 뿐입니다. 분명한 건 이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기존 프랜차이즈 치킨 외에도 대형마트의 반값 치킨에도 지갑과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는 소비자들의 치킨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치킨 가격이 꾸준히 오르며 이 비싼 음식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에 대한 어찌 보면 반발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치킨 업계도 이 달라진 치킨 소비 패턴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몇몇 치킨 업체들은 마트 치킨과의 이 가격 경쟁을 피하면서 품질로 승부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좋은 기름을 써서 맛있게 튀기고 다양한 소스를 개발해 소비자 입맛을 잡으려는 이런 움직임. 프랜차이즈 치킨은 이 풍미를 더하려고 올리브유 등 이 단가가 높은 식용유를 사용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고요. 또한 마트 치킨의 경우 진열 상품을 다시 데워 먹다 보니 품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 프랜차이즈 치킨은 따뜻한 상태로 배달돼 먹기만 하면 되는 이 편리함이 장점이라고 어필합니다. 결국 수고를 더 들이더라도 값싸게 먹을 것이냐 아니면 전화나 앱으로 주문해 바로 먹을 것이냐,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식집 가서 이 초밥 사 먹는 소비자도 있고 마트 즉석식품 코너에서 먹는 소비자도 있고 소비 패턴과 계층이 다른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다시 치킨으로 돌아가서 이 마트와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은 유통 구조 또 마케팅 비용 반영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다양한 맛과 풍미 그리고 가성비 사이에서 형성된 이 치킨값 이중 구조는 반값 치킨 열풍으로 이제 유통가에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소비자는 이 사이에서 어떤 치킨이 먹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만 하면 됩니다. 치킨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배달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치킨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1인 1닭, 치맥, 치느님 같은 단어들이 나온 것도 다 한국 사람들의 치킨 사랑이 낳은 신조어들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다 주신 이 시장 통닭부터 친구들과 또 많이 먹었던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등등 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친구들과 온 가족이 즐겼던 음식이니까요. 최근에 이 반값 치킨 열풍과 함께 촉발된 프랜차이즈 치킨에 대한 반감은 올라도 너무 올라버린 이 치킨에 대한 한국인들의 서운한 마음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반값 치킨 열풍이 촉발한 이 치킨값 논란, 치킨 가격 결정 구조는 물론 이 치킨이 한국인들에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